장기주택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했는데 구치부동산 대책 이후에 고민이 많아졌다. 이 제니가 450억 한남동 신축 빌딩에 사무실을 차린다고 합니다. 건물 사실 그 한남대교 지나가지고 가다 보면 이거는 못 보셨을 수 없는 건물이고 이게 53억 7천만 원에 이제 매입을 해서 이제 신축을 한 거죠. 이제 거기 이제 닭강 오락실을 지어놨고 이제 수익률을 맞춰서 매각한 사례인데, 야, 오락실은 이 임대료를 낼 수가 있어. 임대료가 얼마죠? 여기는 건물주와 투자자 그리고 예비 건물주가 모이는 자리. 도심 빌딩 속 숨겨진 이야기로부터 투자, 임대, 상권 트렌드까지 진짜 건물 이야기로 가득 찬 빌딩 반상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박수. 아, 오랜만인데 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누구부터 이야기할래요? 아니, 날씨 언제 시원해져요? 근데 조금 시원해지지 않았어요? 난 조금 시원해졌다라고 얘기할 저랑 좀 안 맞아. 아니, 동남아 갔다 와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그럴 수도 동남아가 있겠네. 시원하긴 해요. 아, 그렇죠. 아, 네. 그래요? 네, 확실히 아. 갔다 오니까 시원해서 좋습니다. 저는 좀 시원해진 것 같은데 네.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한 기운도 네.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역시 네. 더위를 많이 타시죠. 젊은 이의 원래 특권이거든요. 아, 열기. 항상 네. 젊음을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시나. 네, 갈망하고 있어요. 네. 일단 좋습니다. 어쨌든 저희 이번에 어쨌든 한 주간 또 잘 보내고 이렇게 왔는데, 최근에 제가 그래도 우리 채널을 잘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꽤 들었어요. 사실은. 저희 회사 직원분도 마찬가지겠지만 타 회사에 계신 분들도 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신 분들이 좀 댓글 달아주시고 또 이야기 좀 많이 해주시면은 네. 또 저희가 또 좋은 이야기 할 수 있으니까, 댓글 보니까는 뭐 삼성역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건 저희가 다음에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첫 시간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 빌딩 인사이드 준비하신 우리 안태한 팀장님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오늘 첫 번째 기사는 오피스텔 때문에 새 아파트를 날리면 어쩌죠?라는 내용이 있어요. 네. 이 부동산 구치 대책 때문에 고민을 좀 하고 계신 그런 내용인데, 네. 이게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장기주택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했는데 구치 부동산 대책 이후에 고민이 많아졌다. 2028년에 입주할 아파트 때문에 이제 고민이 많다고 하는 건데, 그러시죠. 이 마포구에 지금 오피스텔을 마련을 해서 주택 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했지만 새로 들어갈 아파트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구치 대책으로 인해서 임대 사업자랑 매매 사업자 대출을 아예 막아버렸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안 나오니까 여기 때문에 이제 고민이 많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우리 그러면 97 대책 잠깐만 좀 보고 갈까요? 저희 그래도 사실 저희가 하는 일과 엄청 다르진 않지만 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내용들은 사실 또 있잖아요, 실은. 네. 그래서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대책 배경 한번 우리 윤강현 팀장님이 네. 한번 어떤 사항인지 한번 읽어주시죠.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주택에 대한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집값에 대한 불안과 이제 전세난이 이제 우려가 커진 그런 상황에서 네. 정부가 먼저 공급 확대 중심으로 정책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정책이 바로 이번에 이제 97 대책인데요. 기존 대출 규제 등 이제 수요 억제책에 이어서 이번에는 좀 공급 쪽으로 균형을 맞추려고 한 의도가 상당수 보였습니다. 사실 주택 관련된 대책이기 때문에 상가 부분과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좀 봤던 부분 중 하나는 우리가 이제 공급 측면에서 봤었을 때 유유지나 이런 것들을 빨리 활용하겠다라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사실. 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결국 유동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공급되는 지역에 가면 건물 가격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또 다른 부분 측면으로 좀 이야기하실 부분 있을까요, 혹시? 뭐 착공량을 좀 이렇게 늘린다고는 하는 것 같은데, 네. 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아쉬운 점이 착공만 항상 늘리고 실제로는 이제 건축이 안 들어가는 맞아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좀 LH 쪽에서 신속하게 좀 대책을 좀 내놓고 빠르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7 대책은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좀 나오는 것들을, 이런 것들 사항들을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보면서 좀 판단해 보면서 고객들에게 설명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네요. 지금 너무 많이 이것저것 변동이 큰 것 같아요. 그쵸. 계속 네 뭔가가 이렇게 나오고 규제책이 그래서 저희도 계속해서 발빠르게 좀 말씀드리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으로 주제 또 있을까요, 혹시? 네, 뭐 이번에는 좀 빌딩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제니가 450억 한남동 신축 빌딩에 사무실을 차린다고 합니다.
여기 기사 많이 됐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유튜브나 인스타 이런 것도 많이 떠 있어가지고 저희도 많이 확인했는데요. 요 내용 관련해가지고 추가적인 내용이 저희 건물을 좀 알고 있잖아요. 네. 건물은 어떤 상황일까요? 건물 사실 그 한남대교 지나가지고 가다 보면 이거는 못 보셨을 수 없는 건물이고 네. 네, 뭐 신축된 지는 조금 몇 년, 준공난 지 몇 년 됐는데 네. 오랫동안 공실이었던 건물이었고 그렇죠. 네, 임대료도 딱히 뭐 낮추시거나 맞추려고 뭐 그렇게 조정은 안 하신 채로 그냥 쭉 두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제니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아, 뭐 그래 그 정도 사이즈에 딱 되게 걸맞는 너무 잘 어울리는 임차인인 것 같긴 하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 연예인들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K-팝을 주도하시는 분들은 이제 개인 사옥이 생기시네요. 그러니까요. 대단하십니다. 뭐 제니도 마찬가지고 로제도 그렇고 막 다들 개인 사업을 만드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살 수도 있을 텐데 예. 아직은 사고 싶으세요 이거? 그러니까 제가 제니라면 살 수도 있을 텐데 네. 임대로 들어갔다라고 해서 또 임대료도 뭐 적지 않게 뭐 정확한 건 알 수가 없겠지만 네. 보증금 뭐 15에서 한 25억까지 잡히고 임대료도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뭐 사이 이 정도로 뭐 추측이 되는데 이 정도면 살만하지 않나. 네. 근데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이 지역을 어떻게 보세요? 여기는 뭐 말이 한남동이지 조금 많이 떨어진 곳이긴 하지 않나요? 뷰가 나와서 좀 면적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거래됐던 것들은 결국은 이 앞쪽 한강뷰가 나오는 건물들 신축했을 때 그런 건물들이 많이 거래가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건물은 한강뷰가 측면에서 보이지 전면에서는 한강대로가 약간 보이고 네.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렇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그렇게 많은 수요가 있는 측면이 아닌데 또 임대료가 굉장히 높게 들어왔길래 한번 여쭤봤고요. 윤광기 팀장이 또 뭐 이야기하실 부분. 여기는 뭐 사실 상권이 그렇게 발달한 곳은 아니잖아요. 근데 좀 특수한 지역인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이제 한강 뷰를 품고 있다 보니까 또 이 건물 같은 경우는 한강 뷰뿐만 아니라 네. 남산 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양쪽 뷰가 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던 건물이었는데 사옥으로 쓰기에는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연예인분들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그런 뭐 본인만의 그런 예술적인 철학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어떤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기획사잖아요. 예. 이런 이제 연예 기획사인데 좀 그에 걸맞는 사무실을 잘 찾지 않으셨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처음 사무실이 만드신 게 아니라 네. 지금 기존에 이태원에 네. 뭘 말씀하세요? 네네 사무실이 있었다가 맞아요. 네 임대가 뭐 만료가 되기도 했고 네. 그리고 거기가 이제 불법 건축물에 대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이제 대체할 만한 이사갈 만한 그런 공간을 찾고 계셨던 것 같은데 저는 괜찮게 잘 이사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약간 그러니까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면 건물 외관 같은 거 조금 수려하게 해서 비싼 주거지로 조금 더 입지가 되어 있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나마 여기는 차량 접근이 그래도 원활하게 돼서 또 연예인들은 밴 타고 왔다 갔다 많이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또 한강에서 그 한남대교 건너다 보면은 조금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위치긴 해서 앨범 나오면은 이렇게 뭔가 걸리지 않을까. 아, 저도 이 생각했어요. 네. 방금 저도 이 생각했는데 네. 전면에다가 그냥 제니로 덮어버리면 핫플레이스가 되지 않을까? 우리 좋겠다. 가로수길 가보면 세로스길에 있는 네, 세로스길 재미 딱 사진 찍으러 네. 최근에 제니가 그 선글라스 브랜드 뭐였죠? 젠틀몬스터. 젠틀몬스터를 해지하고 네. 딴 데로 이제 넘어간다고 레이벤.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레이벤 맞죠? 레이벤, 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홍보 효과가 나는 것처럼 앨범 나오면 제니를 뒤덮으면 여기가 그냥 핫플레이스가 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사진 찍으러 가고 네. 투자 받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부럽네요. 저도 얼굴 한번 이렇게 걸리고 싶어요. 아, 지금 여기, 걸고 있잖아요. 해드릴게요. 여기다가 하나 걸죠 뭐. 제가 잠깐 사진 하나 찍어도 되나? 네, 크게 건물에. 네. 아까 근데 말씀하시기를 실제로 이렇게 임대료가 이만큼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 네. 그 뭐 6천에서 뭐 8천만 원 정도라고 뭐 기사에서 나와 있긴 했는데 네. 제가 그 확인을 했었던 바로는 물론 실제 진짜 임대료 지출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꽤 내려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최종 마케팅가가 그래도 한 임대료가 한 3, 4천 사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꽤 많이 나네. 네, 알고 있는데 그렇네요. 실제로는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매출에 따라서 또 더 인센티브가 붙나? 근데 제가 임대인이라고 하면 임대료를 좀 내리더라도 제니를 받고 싶어 할 그쵸. 것 같아요. 그쵸. 건물 가치가 사니까. 확실한
파워가 있고 네. 확실하게 이제 브랜딩 파워가 되는 분이다 보니까는 정말 좋네요, 사실은. 네. 그래도 임대료 생각보다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냥 근데 절대 손해 보는 장사를 하실 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뭐 지분으로라도 투자 매출에 뭐 증대가 되면 일부 뭐 이렇게 받는다던가 그런 임대인 조건이 분께서요? 네 조건이 있지 않았을까? 제니가 들어오는 게 손해가 아니에요. 아 그건 그래요. 제니가 들어오는 게. 고지현 팀장이 들어오는 것도 손해가 아닙니다. 욕 먹어요 저희.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최근에 여기 옆에 바로 공원이 있거든요. 다른 역 뒤쪽에 있는 소유주가 계셔가지고 미팅을 이 앞에서 했어요, 공원에서. 근데 좀 재밌는 게 이 역 건물은 약간 절이라고 불리는데 네. 일본 종교 단체가 들어와서 거의 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안 다녀요. 네. 그리고 이 앞에는 언덕에 있는 데다가 주차를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또 아까 고지현 팀장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장점은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주차를 많이 할 수 예, 있는.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어쨌든 잘 들어오셔가지고 또 건물을 빛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그 건너편 쪽에도 네. 거기가 뭐 사옥 효과나 가시성 이런 게 좋게 나오는 데인데도 불구하고 그 도보 접근성이나 이런 게 조금 위험하게 불편하죠. 예, 인도가 안전한 느낌은 아니라서 그래서 공실도 조금 있는 상황인데 제니가 들어와가지고 그 건너편 쪽에도 좀 임대나 이런 게 좀 분위기가 좋아졌으면 좋겠다 네,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다음 기사 또 있나요? 요거는 네. 그 땅찍고에서 기사를 쓰신 건데 네. 이게 짬뽕빠라 익선동 주차장 산 짬뽕 지존 대표님이 예. 2년 만에 71억의 차익을 얻었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부럽습니다. 네. 사실. 이게 와 참 53억 7천만 원에 이제 매입을 해서 네. 이제 신축을 한 거죠. 그쵸. 이제 거기 이제 대방오락실을 집어넣고 아. 이제 수익률을 맞춰서 매각한 사례인데 뭐 이것도 한참 이렇게 매각할 때도 좀 나름 핫했던 물건이긴 맞습니다. 했죠. 네. 인형 뽑기 자주 하러 가세요? 저는 그 자주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요새는 이 키링이 유행이잖아요. 그 여자친구가 이제 키링을 항상 저거 뽑고 싶다 그러면 뽑아요. 근데 내가 잘 뽑으세요? 차라리 사는 게 낫지 않나? 맞아요. 한번 2만 원, 3만 원 그냥 쓰고 와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는 가보셨어요 최근에? 네, 저는 이제 이 오락실은 말고 네. 제가 얼마 전에 부산 여행 가가지고 네. 보니까 해운대 이렇게 가니까 근데 오락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쵸. 네, 뭐 대빵 오락실도 있었는데 오락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안에 사람도 되게 많고. 맞아요. 근데 저도 이제 저 와이프랑 같이 갔는데 밤에 어느새 제가 지폐를 계속 교환하고 있어요. 아니, 전 이 말씀 드리고 지폐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카드로 되죠. 아, 카드도 되죠. 계속해요. 그러니까 이게 술을 잘 썼구나. 그러니까 사실 제 고객분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야 오락실을 이 임대료를 낼 수가 있어. 임대료가 얼마죠? 6천만 원입니다. 그렇죠. 한 달 임대료를 6천만 원 낼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와, 상상 이상. 가능합니다. 정말로 카드를 대기 시작하면 한 판에 10,000원씩 해서 5분이면 컷입니다. 이제. 한 판에 10,000원이에요? 아니요. 5천 원, 만 원 이렇게 하는데 아, 5천 기본 원이요? 저희가 들어갈 때 5천 원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빠르게 하는 게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번 하는데 한 10초, 20초면 해요. 근데 그거를 한 10번 하는데 1분에서 한 2, 3분이면 끝나요, 진짜. 그리고 못 뽑잖아요. 그럼 네. 못 떠나요. 이 심리가 뭐냐면 조금 끌고 왔잖아요. 이 놓고 온 거를 포기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오신 분이 자리를 잡고 계시고 돈을 받고 오시거나 카드를 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그러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이게 중독성 게임이긴 네. 합니다. 저는 진짜 얼마 쓰셨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이게 약간 진짜 티끌모아 태산에 정말 집합한 예가 아닌가. 왜냐면 이게 게임 한 판 할 때 막 1,000원 그렇죠. 막 이렇잖아요. 500원, 500원 1,000원 하니까 처음에 막 별로 아이 뭐 게임 뭐 한 판 정도야 막 1,000원, 그쵸. 500원 얼마 안 하지. 뽑으면 그 기분이 네네. 근데 그게 계속 하다 보면 어느새 10,000원 되고 5만 원 돼 네. 있고. 이게 쭉쭉 사실 늘어납니다. 개인적으로 인형 뽑기를 투자한 적이 있었어가지고 네. 보면은 그 한 15병짜리인데 네. 인형 뽑기가 40개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이것도 어쨌든 객단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개당 뭐 2만 원씩만 써도 하루에 80만 원, 100만 원 가까이 돼요. 30이라면 3천만 원이 쭉 넘었거든요. 와. 여기도 1, 2, 3층을 다 이렇게 쓰다 그쵸. 보니까 아. 근데 2층, 3층은 그냥 오락할 수 있는 그런 펌프나 이렇게 사격할 수 있는 데더라고요. 그런 데보다는 인형 뽑기가 훨씬 더 수월하죠. 그러니까 1층이 30평 정도 되니까 그래도 2배로 생각을 하면 한 80개 이상은 들어가지 않았을까. 대단한. 인형 뽑기는 일단은 음식점으로 따지면 회전율이 엄청 빠른 거잖아요. 그렇죠, 빠른 그렇죠. 거죠. 그냥 백화점이에요. 확실히 객단가가 높은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생각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밥값보다 인형 뽑기 값을 더 쓰고 나오더라고요.
확실히 익선동에 또 메인 거리이기 때문에 술 먹고 무조건 갈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주변에 술 먹다 가고. 로데오도 저희 가운데 생겼잖아요. 딱 그 원래 있었던 자리에 잘 돼요. 좀 많이 잘 되고. 안 가보셨어요? 근데? 그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혼자 다른 세계 사는 느낌으로. 아, 약간 키링도 그렇고 인형 뽑기도 그렇고 왜 하지? 젊음의 상징이에요. 아까 젊음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했었는데 전혀 젊지 않은데. 키링은 저는 해야겠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고가의 가방을 못 사기 때문에 그 가방에 못 사는 것들을 대체하는 걸 나의 개성을 표현하는 방식.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가 옛날에 에르메스나 뭐 이런 거 스카프를 달거나 키링이 달려서 나왔잖아요. 그런 거를 대체할 수 있는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젊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아, 저는 키링이 싫은 게 이렇게 있으면 옆에 사람을 꼭 치거든요. 키링은 네. 그게 싫어요. 그래서 안 해요. 아 저는. 근데 키 있으신 분들은 너도 나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감을 형성합니다. 그렇죠. 감성이 다른가 봐요. 어쩔 수 없네. 아, 근데 저도 키링은 없긴 해요. 저도요. 와이프 키링이 있잖아요. 없는 거. 저는, 저는 네. 있어요. 막 주렁주렁 매달고 다녀가지고. 저도 제 와이프도 키링은 없긴 한데 근데 그런 걸 표현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성수동 자주 가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데리고 우리 뒤에 오락실 있잖아요. 한번 데리고 갔다 와야 되겠다. 아예 한 번 뽑아줘야겠다. 알았어. 어쨌든 다시 건물 이야기 좀 네. 돌아오면 결론적으로 돈 많이 벌었다. 네. 돈을 좀 건축을 신축한 것도 조금 그 저렴하게 네. 잘 신축을 하신 것 같아요. 2년 만에 어떻게 71억의 차익이면 그쵸. 뭐 세금 떼고 못 떼고 해도 참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짬뽕지존 예. 대표님만 이렇게 언급이 됐는데 예. 다른 공투자가 그 청년다방 네. 그분이랑 같이 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공투하신 거죠. 어떻게? 네. 근데 잘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최근에 그런 대표님들이 이렇게 같이 공투하시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으시잖아요. 지금. 네. 그렇게 투자하셔가지고 좀 트렌드하게 잘 공략하시면 또 이런 시대 차익 볼 수 있는 거고 결국은 이 건물은 저는 개인적으로 입지가 좋았다. 네. 입지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상승 곡선을 그려내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혹시 있나요? 오늘 인사이드 시간? 아 오늘 준비한 기사는 여기까지. 마무리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빌딩 인사이드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으로 우리 빌딩 3당소를 준비한 우리 윤광규 팀장님 이야기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직장인입니다. 몇 년 동안 모아둔 자금과 퇴직금을 합쳐서 약 15억 원 정도의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대출을 조금 활용할 수도 있고요. 요즘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면서 숙박업이 유망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 같은 숙박시설 매입을 진지하게 고민 중인데요. 그런데 막상 알아보니 금액이 애매해서 고민입니다. 15억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일지 또 방은 최소 몇 개 정도는 있어야 운영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강남 한복판은 예산상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서 차라리 을지로, 성수동, 홍대, 종로 같은 외국인과 젊은 층이 몰리는 지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15억으로 현실적인 숙박시설 투자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방 개수도 고민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5개에서 6개 방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던데 이게 수익성이 나올지 모르겠더라고요. 방은 최소 몇 개 이상 있어야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순히 건물주가 되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수익도 나는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은 호텔 숙박업을 관련된 이야기시네요. 네, 맞습니다. 현금은 15억 정도 가지고 계신 상황이신 거고 최근에 이런 분들이 진짜 많이 문의를 주셨잖아요, 실은. 굉장히 그래서 뭐 많죠. 호스텔도 그렇고 모텔 사업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가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일단 예산상으로 가능한 숙박 지역을 한번 어느 정도로 추려봐야 될 것 같아요. 지역은 네. 어느 지역을 좀 추천하실까요, 윤광 팀장님은? 결국은 건물을 사신다는 거는 저는 나중에 엑시트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상담을 요청해 주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디를 계속 찾고 있는가를 보면은 그게 답인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계속 요즘에 계속 문의가 들어오는 곳은 사대문 안쪽, 사대문 안쪽. 네, 그리고 마포, 성수도 있고, 그쵸. 뭐 신당, 약수 뭐 이런 쪽들, 이런 지역들 위주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역은 이렇게 좀 되는데 제가 안티한 팀장님께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네. 그런 건물들은 대부분 좀 도로가 좁잖아요. 좁죠. 사실은 뭐 2m 도로까지도 있잖아요. 지금.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도로를 제가 브리핑을 드릴 때도 있는데 고객분들이 너무 도로가 좁지 않냐, 뭐 차가 못 들어오지 않냐 이런 문의도 꽤 많이 오시더라고요. 네, 결론적으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요새 워낙에 많이 찾으시고 다들 이렇게 좋은 것만 보다 보니까 좀 좁은 도로도 방개수만 많다고 하면 어쨌든 저희는 사업으로 보는 거잖아요. 요거는 사업성으로 보는 네, 거니까 사업성만 좀 나오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로가 좀 좁더라도
우리가 반개수를 좀 중심적으로 건물 중심으로 좀 보자라는 네. 말씀이신 거잖아요. 역시 숙박업은 건물 우리가 원래 기본을 가지고 있는 틀이랑 좀 약간은 다른 것 같긴 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래도 요 모텔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장단점이 또 있잖아요. 실은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고재현 팀장님 혹시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건물 매물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 수익률이 뭐 다른 근생에 비해서는 뭐 너무 좋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연자 분처럼 적은 에쿼티로 적은 현금을 투입해서 건물을 매입해서 뭔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매력이고 장점이라서 다들 많이 투자를 하시는 것 같고 사실 약간 고점이다. 네, 약간 지나갔다 이런 느낌이 드는 이유가 검토가 될 수 있는 만한 매물들은 좀 많이 거래가 된 부분이 있어서 네, 남아있는 매물 자체가 많이는 없다라고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윤경희 팀장 혹시 설명 더 붙일 수 있을까요? 좀 다양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숙박업이라는 게 그냥 일반 뭐 스테이 형태의 숙박업을 하실 건지 아니면은 그냥 모텔을 인수를 하셔서 뭐 대실과 숙박을 동시에 돌릴 건지 아니면 뭐 게스트 하우스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뭐 고시원을 신설해서 운영할 건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 숙박업의 형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다양한 형태의 숙박업을 좀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텔, 뭐 호스텔, 고시원, 원룸 실제 그냥 원룸 건물 같은 경우도 한번 고민해 보자는 말씀이신 네. 거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우리 문의 주셨던 분은 어떤 거를 가장 크게 고려해야 되는 상황일까요? 주의나 뭐 리스크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뭐 아무래도 아까 이야기했던 운영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참고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모르시고 직장인분들이 모텔이나 이런 숙박시설을 바로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내용을 좀 전달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고요. 처음 운영이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면 저는 네. 어떻게 보면 위탁 운영도 괜찮다고 위탁 생각을 운영. 해요. 네, 위탁 운영으로 맡겨 보시고 네. 보통은 이걸 처음에 이제 숙박업을 하실 때 숙박업 하나만 내고 끝나시는 분은 거의 없거든요. 사업이 잘 되면 결국은 확장을 하시게 돼 있어요. 근데 저희가 보통 기업에 들어가서도 입사를 해서도 거기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내 인맥을 활용해서 사업을 일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와 비슷하게 숙박업 사업을 하면서 뭐 위탁 운영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굴러가는지를 좀 한번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확장하실 때는 그때는 좀 그 시스템과 노하우를 활용을 해서 직접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상담자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위탁 운영으로 좀 고려를 해보자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또 혹시 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리고 매입하실 때 좀 약간 면밀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네, 내부를 좀 자세히 보셔서 어쨌든 손을 뭐 최소한 봐야 되는 거니까 예, 그런 것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뭐 소방법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숙박업에 대한 좀 뭐 불법 위반되는 부분이나 이런 거 걸린 적은 없는지 이런 것도 좀 면밀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중개사인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은 그런 거는 좀 상담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허가증에 있는 허가 면적만 사실은 이용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맞습니다. 내부를 좀 면밀하게 좀 보셔야 되긴 합니다. 그 허가증을 간혹 계약하신 분이 매도자분이 갑자기 자기 영업 안 한다고 갑자기 없애버리면 큰일 없애는 경우도 네. 있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허가가 안 나오는 사안들이 네.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굉장히 큰일이기 때문에 계약 당시부터 잘 짚어서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네. 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품을 어떤 것들이 인계되는지를 리스트를 정해가지고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시원도 그렇고 숙박시설 마찬가지로 다 인계받는 거잖아요. 시설물을. 네. 그럼 어떤 시설물이 인계되는지 하나하나 다 체크해가지고 중개사분들이 저희가 안내를 해주는 것도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큰 게 결국은 수익률이잖아요. 네. 수익률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방마다 봐야 되나요? 아니면은 어떤 수익률을 좀 보여야 될까요? 방별로 수익을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럼 네. 방마다 얼마 정도의 단가를 봐야 될까요? 예를 들면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매입하신 주체에서 봤을 때 최근에 운용사 쪽에서 저희한테 문의 주셨을 때는 방개수 한 150개 이상인 호텔을 찾고 계시거든요. 그럼 방마다 한 3억 정도를 잡아서 매매가를 상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똑같이 모텔이나 호텔 이런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도 좀 방개수가 작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시는 게 현명하게 좀 보실 수 있을까요? 운용사는 이제 3억 정도 보신다고 했는데 그 네. 모텔 하시는 분들은 방마다 한 1억 정도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방마다 1억이면은 30개면 30억.
그렇죠. 보는 건가요? 네, 이제 그렇게 좀 간단하게 이제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들로 보시는 것 같아요. 매출을 방에서 숙박이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실 혹은 뭐 숙박까지 합쳐가지고 이렇게 따져보는 건가요? 그러면은 지역마다 좀 다른데 대실까지 보시는 분도 있고 네. 안 보시는 분도 있고 지역마다 조금씩은 다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좀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명동이나 뭐 을지로 쪽은 조금 더 그 대실 위주보다는 거의 숙박 숙박 위주로 위주죠. 가잖아요. 네. 근데 그 더 퍼져 있는 강서나든지 뭐 동대문 쪽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 대실까지 다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이분 같은 게 15억으로 매입할 수 있는 중구나 종로구에 매물이 있을까요? 찾기는 쉽지는 않은데 네. 그 제가 좀 덧붙여서 네, 설명을 알겠죠. 드리면은 이게 뭐 기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도 수익 계산법이 달라지긴 하거든요. 결국은 내가 2인실을 운영을 할 건지 네. 4인실을 운영을 할 건지 그럴 수 6인실을 운영을 할 건지 그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매물을 만약에 받아보셨다고 한다면 네. 그거를 이제 저희 또 연계된 건축사분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내가 몇 인실 운영을 할 거야 정도의 기획은 정하셔야 돼요. 아. 그러면 그거를 가능한지 여부를 이제 저희한테 이제 요청을 해주시면 그럼 저희가 이제 건축사분들이랑 같이 그 정보를 토대로 2인실은 한 방 몇 개 정도 뺄 수 있고 한 4인실은 방 몇 개 정도 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에 따라서 그럼 방 개수는 얼마만큼 나오겠다 이 정도가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올 거고. 아, 좋은 아이디어. 네. 그리고 보통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진행을 하면서 네. 알게 된 게 보통 방당 물론 상권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매출을 잡았을 때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잡으시더라고요. 200만 원. 그래서 실제로 저희 그 회사 시스템에 네. 매물로 등록되어 있는 것들 한번 매출 올라와 있는 거 대로 방을 나눠봤어요. 그렇죠. 딱 그 가이드라인에 대부분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그거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남는 게 방마다 한 100만 원 정도 남는 거 다 떼고 나는 100만 원 남지 않나 이 생각 들더라고요.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한 40% 정도만 잡는다고 치면 네. 네 뭐 150 정도? 뭐 있겠네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토지 금액만 생각은 안 하고 봤으면 네. 그 지방도 괜찮은 것 같아요. 부산 이런 데도. 최근에 네. 또 부산 갔다 왔는데 아니, 푹 빠졌어요 아주. 부산 뽕에 지금 약간 취하셨다. 부산 다녀오셨고 아. 부산에 인형 뽑기 하셨고 부산 또 다녀오셨고 부산 갔다 오셨어요? 아니요. 많이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트렌드가 좀 느끼죠. 트렌드하지 않네. 저는 부산을 네. 간혹 이렇게 자주 가긴 하거든요. 네. 갈 때마다 확실히 여기는 관광지긴 하다. 외국인도 많고 이 서울도 물론 그 주변에서 많이 오지만 저희 내국인들도 부산으로 많이 여행을 가요. 그렇죠. 사실은.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지방이 이제 인구 소멸 때문에 이제 원래 기존 상권이었던 대학 상권 중심이었잖아요. 지방은 거기는 망가졌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관광 도시라고 부를 수 있는 전주나 부산이나 뭐 예를 들면은 또 뭐 강릉이나 이런 도시들이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많아요. 그 딱 관광지 중심으로는 그래서 대학 상권은 망가졌지만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관광 중심으로 하는 동네 구역들은 굉장히 또 이렇게 핫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이렇게 뭐 모텔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위탁 운영을 줄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이분이 질문은 어쨌든 15억으로 서울권을 살 수 있을까라는 목적인데 굳이 뭐 우리가 속천하는 지역은 아무래도 서울권에 있는 주요 지역이긴 하지만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들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래도 일단은 주요 지역을 한번 2호선 라인 쪽 라인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위탁 운영을 먼저 해보셨으면 좋겠다. 위탁 운영을 해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 더 확장시키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시네요. 일단은 추가적으로 제가 정리 안 한 부분이 있을까요? 여기서 잘해주셨습니다. 아, 네. 됐나요? 이렇게 하고 어쨌든 또 아까 하나 이야기하면 모텔이나 숙박 시설은 다양하게 좀 보시다는 이야기 있으셨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이렇게 많이 문의를 주시는 내용이니까 우리 좀 더 꼼꼼하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상담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자세한 상담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팀장님들 또 이야기하실 부분 있을까요 혹시? 댓글 말고 전화 주세요. 전화가 더 좋으시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이렇게 좀 마무리해보고 오늘도 이렇게 좀 시간을 보내봤는데 어떠실까요? 한마디씩 좀 정리해 주시는 말씀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회차 한 회차 하면서 네. 댓글도 쌓이고 이제 궁금하신 것들도 이제
뭐 편하게 물어보시면 저희도 거기에 좀 많이 좀 도움 되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아, 하다 보면 계속 하고 싶죠. 그래도 또 우리가 좀 알차게 준비한 것들을 매주 궁금해 하셔야 되니까 내용을 좀 아껴두고 네. 또 이야기하시고 근데 제일 좋은 건 궁금하시면 윤경규 팀장님께 전화를 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항상 1등 열려 있습니다. 이남에 DM을 보내주시거나 그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또 우리 고재영 팀장님 뭘 또 시간을 더 줘야 돼요? 일단은 그냥 네. 인형 뽑기 하러 가요. 인형 뽑기 하고 와요. 인형 뽑기 하고 일단 네, 젊음을 좀 충전하고 올게요. 다시. 네, 네. 저희가 꼭 인형 뽑기를 하는 장면을 찍어서 올려놓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금 장소 살짝 바꿔봤잖아요. 네.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장소에서 찍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드디어 좀 입이 잘 풀리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좋고 다음에도 또 찍을 때 좋은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고 댓글이나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시면은 힘이 나요. 네, 네. 궁금하신 내용들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다음 시간도 좀 알차게 준비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빌딩 반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